LA시가 식당들의 야외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사용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식당들의 실내 영업이 시작되면 실내 사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선을 불과 2주 남기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는 마이크 차단 기능이 도입됩니다.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나선 그레이스 유와 마크 리들리 토마스 두 후보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한인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아시안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50세 이상의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인종차별 문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동성 커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LA 지역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 수가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소방국이 야외 영업을 하는 식당들의 부탄가스 버너 사용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내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은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야외 영업을 할 때 부탄가스 버너 사용을 허용한다. LA시 소방국은 부탄가스 버너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마치고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가스 폭발을 예방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it would cause burns and things like that. But as I understand it, that's been alleviated. And now that they're using, they're approved by those certain UL listings or CSA listings, our fire marshals has allowed the process to. 부탄 버너를 사용하기 위해 식당 야외 영업 시설과 버너에 대해 소방국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버너 허가증은 3개월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소방국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nd the special permit you have to request it from the fire department. It's a 315. It's a form 315. That special permit lets them use the outdoor grilling, the canisters, and the grills. 더구나 부탄가스 버너를 식당 실내 영업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반겼습니다. 업주들은 부탄가스 버너를 사용하면 매출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또 타격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통과가 돼서 조그맣게 이게 프로브 되어서 또 손님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줄 수 있는 개념이 되니까 그냥 감사해요. 소방국은 이번 달 야외 영업 부탄가스 사용 허가증과 안전 수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부의 이번 학기 학생 수가 지난 학기에 비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심각한 운영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부 LACCD.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부는 지난 학기와 비교해 학생 수가 무려 87%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강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도 수강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운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LACC 교육부의 저조한 학업 이수율과 대학 편입률도 학생 수의 감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교육부 학생의 14%만 학업을 이수했습니다. 더구나 첫해 등록생의 4%만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수학과 영어 과목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LACC 교육부는 공부에 필요한 기본 환경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510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집계 시스템 오류로 확진자 수가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어제 302명에 이어
오늘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현재 레드 등급을 유지하려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25명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2주 남짓 앞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대선일 이후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대선 최종 승자가 늦게 가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투표소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현장 사전투표 대기줄입니다. 플로리다도 노스캐롤라이나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만 3,140만 명. 벌써 지난 대선 전체 사전투표자의 70%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Mostly because of the crowd. Yeah, I didn't want to deal with the crowd at all. What happens in this election is just so consequential. I think we've seen with the pandemic, with racial issues. I mean, anything and everything is on the ballot in this election. 또 다른 사전투표 방식인 우편투표 유효기간을 놓고는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선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거라고 반기는 반면 트럼프 진영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Where they can count ballots after the election's over. What kind of a thing? So what is that? We're going to wait till after November 3rd and start announcing states? It's crazy. 특히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유효기간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선일 이후에도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계속해서 선거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발언을 할 때 끼어들지 못하도록 상대방 답변 마이크는 아예 꺼놓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발언마다 끼어들었던 지난 TV 토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Peaceful protest is. Violence is never appropriate. All right, what is peaceful protest? When they run through the middle of the town and burn down your stores and kill people all over the place and you say peaceful protest? 결국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는 개별 토론 주제에 대해 답변하는 2분 동안은 상대방의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So what we're doing here is we're not making a new rule. We're just enforcing the rule that both candidates agreed to in the first place. 바이든 후보는 발언 시간을 보장하는 조치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idea.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limitations on us not interrupting one another.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평한 조치라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론 진행자가 민주당 편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President Welker, she's a radical Democrat. Look at them, they're getting angry. She's been screaming questions at me for a long time, and she's no good. 벌써 지난 대선 투표 인원의 89%에 달하는 4,200여만 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LA시 10지구는 한인타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지구 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채 2주도 안 남은 오늘 LA 한인회 주최로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질문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구제 방안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소규모 건물주들의 세금을 낮춰주고 비즈니스들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crease in the amount of property tax or assistance so that the mom and pop landlords don't lose their buildings. 이에 마크 리들리 토마스 후보는 특히 요식업과 관광업계가 타격이 큰 걸로 안다며 소규모 대출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illions and millions of dollars we've allocated and we need to do more because that simply is not enough. And I know how to do that and will be prepared to do that from day one. 리들리 토마스 후보는 한인타운 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삼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본사를 건설한 이유기도 하다며 시와 카운티가 협력해 해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resources to do the work in mental health treatment, substance abuse treatment,
and more prior to day one. Know that that's essentially what I'm about. This is why we built a new mental health headquarters in Koreatown. 이에 유 후보는 한 유닛당 $70만 홈리스 쉘터를 짓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늘려야 홈리스를 줄일 수 있다며 시정부 예산을 더 잘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스 후보는 또 오랜 기간 시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너무 많았다며 시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부패를 막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The city council members appoint city ethics commissioners. This should not be the case. We need fresh voices and fresh people who are not bought and sold by special interests. 이에 마클리들리 토마스 후보는 정치인 개개인이 시스템과 법을 더 잘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풍부한 정치 경험과 네트워크를 앞세운 마클리들리 토마스 후보,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레이스 유 후보. 두 후보는 10지구 시의원 당선은 한인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0세 이상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인종차별과 이민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김민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채 2주도 남지 않은 11월 대통령 선거. 미국 내 50세 이상 한인 유권자들은 이민과 인종차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민 관련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연합 AAPI가 전국 50세 이상 아시안 유권자들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민주당이 이민과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The Korean Americans were the most likely to say they see a lot of discrimination against Asian Americans and also against Black Americans. And they were the strongest to favor the Democratic Party on being the best to respond or to have the most confidence that they would be able to address racism and immigration issues. 50세 이상 전체 아시안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혔습니다. 또 경제 문제와 일자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So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to September, and healthcare, top of the list, number one, extremely important for 54% of Asian Americans 50 plus, another 39% saying it's very important.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처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고 선거 당일 직접 투표와 사전 투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개정된 캘리포니아주 선거 규정은 선거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방문해도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조기 투표에 432만 3천여 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차 유행 당시 최고치의 2배를 훌쩍 넘기면서 병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인데 1차 유행 당시 최고치인 6,500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도 매일 50명에서 70명씩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In questo momento la situazione è piena, Codugno è pieno, sicuramente il pronto soccorso abbiamo circa 8 o 9 persone in attesa di ricovero, quindi nei posti OB. 영국의 상황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2만 7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발발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이어
잉글랜드 북부 사우스 요크셔 지역도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독일에선 옌스 슈판 보건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에 참석한 뒤 감기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스위스의 신규 확진자 수는 5,500명으로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확산 속도는 이탈리아보다도 빠릅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단기 봉쇄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능을 40여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민센터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지난 19일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강사 1명이 확진되자 강남구가 관내 학원과 교습소 등 3,075곳에서 근무하는 학원 강사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들이 만약에 숨겨져 있었다면 차라리 오픈이 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협소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검사는 다음 달 말까지 차례로 진행됩니다. 날짜별로 다 달라요. 강사들이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저희는 금요일부터 스타트해요. 하게 돼 있고 가장 불안한 건 수능을 40일 남짓 앞둔 대입 수험생들입니다. 학원 몇 개 다녀요? 저는 과외까지 해서 5개. 대형 강의다 보니까 좀 가깝고 그런 게 있어서 한 명이 나오면 다 걸리게 되는 건 맞으니까 두려운 것도 좀 있죠.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와 접촉한 6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교황이 즉위 이후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에서 이러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라며 하나의 가족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동성 커플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을 지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LA 지역 프리웨이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프리웨이 인근 노숙자 수천 명을 위한 거주지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가 프리웨이 인근에 거주하는 노숙자 수천 명을 위한 거주지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LA시 정부는 지난 7개월에 걸쳐 진행되던 노숙자 주거시설 문제가 카운티 정부로부터 3억 달러의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내년 4월까지 5,300개에서 600개 침상 규모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700개 침상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LA 필하모닉 초청으로 내년 봄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페스티벌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LA 필은 코로나19로 내년 6월 9일까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예정됐던 모든 공연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 클래식 아티스트를 대거 초청해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페스티벌도 취소됐습니다. 2020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4일 오후 5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개최됩니다. 달라스 한인회와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야외 특설 무대를 마련해 진행하는 대신 사전에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은 평화는 함께 만드는 거야 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 문화 공연과 독도는 우리 땅 댄스 공연, 대형 비빔밥 만들기, 궁중 의상쇼 등을 선보이게 됩니다. 피어스 카운티에서 드라이브스루 투표함이 운영됩니다. 피어스 카운티 선거국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일, 11월 3일 사흘 동안 피어스 카운티 선거 사무실에서 드라이브스루 투표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선거국은 오는 2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 지역을 포함한 북가주 5만여 가구에 오늘부터 단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PG&E 측은 오늘부터 바람을 동반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알라미다와 콘트라코스타, 나파 등 베이 지역 6개 카운티를 포함한 19개 카운티 5만여 가구에 단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괜찮은 건지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접종을 중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89살 남성이 백신 접종 51시간 만인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접종 다음 날인 그제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서울 50대 여성도 접종 이틀 만인 그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숨졌습니다. 백신을 맞은 경북 안동과 대전의 70대 여성도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각각 숨지면서 지금까지 접수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사례는 모두 11건이 됐습니다. 한때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 신고됐던 대구 80대 남성의 경우 백신과 무관하게 식사 중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돼 백신에 의한 사망 의심 건수에서 제외됐습니다. 숨진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들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수백여 명을 조사했지만 중증 신고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백신을 접종받으신 많은 분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으셨다는 반응을 봐서는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백신 접종 이후 비교적 짧은 17시간 만에 숨져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일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직접적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은 만큼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숨졌다고 보고된 사람은 지난 2009년 이후 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숨진 사람 가운데는 2명에게서 중증 쇼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남지영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2명은 다른 사망자에 비해 백신 접종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한 명은 접종 후 2시간 반 만에, 대구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1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반면 다른 사망자는 접종 후 17시간 이상, 최대 51시간 후 숨졌습니다. 이들이 정말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르는 중증 쇼크로 숨진 것인지는 부검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기 과민 반응에 해당되는 병리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폐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할 것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중증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와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는데 접종 후 숨쉬기 어렵거나 눈과 입 주위가 붓는 경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예방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선 응급치료용 주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접종 후 최소 15분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곤란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빠르게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접종 후 4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국내에서 접종 12시간 후 나타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귀가 후에도 상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LA시 소방국이 부탄가스 버너 사용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나서 직접 소방국 관계자들 앞에서 시연까지 하며 설득한 결과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행동에 나서 권리를 찾는 일, 우리 한인 사회에서 더 많이, 자주 나타나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